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 4주차 인천 지역 한번 살펴볼게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거 좀 유명한 멘트인데요. 지금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오른 곳은 40%, 조금 오른 곳은 아니죠. 엄청 많이 오른 곳은 40% 하락, 많이 오른 곳은 30% 하락, 조금 오른 곳은 20% 하락. 대충 이 정도 방향이 있어요.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 물량의 장벽 앞에 처참히 무너지는 인천, 대구는 다시 살얼음판. 자, 매수 심리 인천 지역 살펴보시면 매수세가 거의 없다. 이런 모습 지켜볼 수 있고요. 뭐 매수 의지수 11 요맘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40이 무너지는 순간 인천은 이제 한물 갔구나 이렇게 느꼈죠. 다시 살아나려면 60이라는 포인트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요. 인천 지역 물량,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 2022년 이어서 2023년, 당장 2022년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2023년 무섭잖아요. 대구 지역도 살펴보시면 야, 대구 지역이 왜 이렇게 먼저 떨어졌나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여긴 또 금리라는 부분도 있지만 인구라는 부분도 반드시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인구 부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광역시 지역 웬만하면 인구 다 감소입니다. 대구 지역 올해도 한 2만 명 정도 감소할 걸로 보이죠. 2만에서 3만 명 정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대구 인구가 얼마가 된다고요? 238만 명. 지금 현재 236만 명의 인구가 18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1970년대 갓 시작할 무렵에 대구 인구가 100만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동안 가파르게 오르기만 하던 시절, 도시는 확장되고 팽창되어가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축소되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도심으로 사람들이 더 모여드는 현상도 생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구 전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요. 하지만 인천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나마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세대수도 증가가 돋보이죠. 인천 지역 돋보입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도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세대수 19만 9천 가구 증가 중에서 10가구 중에 한 가구는 인천에서 세대수가 증가한다. 그럼 인천은 성장하는 도시답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10개월간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살펴보니까 17만 명 정도 줄어들었어요. 인구 줄어드는 게 느껴지시나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어 보니까 대구의 한 개 구 정도 수준, 대구의 서구 지역, 이 지역의 한 구의 인구가 통째로 증발해 버린다고 생각하면 좀 체감이 되실 거예요. 아마 인천으로 견뎌놓고 봐도 어느 정도 체감은 되실 겁니다. 그나마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선방을 하고 있었지만 늘어나는 물량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더라. 인천 가장 늦게까지 상승했지만 가장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지역 인천입니다. 인천 전세지수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세대수도 가파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가 닥칩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또 빨리 진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인구가 늘어나니까. 일본을 보더라도 일본 도쿄 인근에 있는 도시가 제2의 도시로 탈바꿈해 갔듯이 부산이 지금 아직 인구 2위를 달리고 있지만 정말 몇 년, 한 10년 세월만 지나도 인천이 제2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인구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인구가 지금 296만이에요. 296만. 부산의 인구는 330만이에요. 여기에 3만 명 가까이 줄어들고 반대로 인천이 2만 명, 1년에 5만 명 격차씩 바뀐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30만 한 36만 정도 차이 나는 거. 정말 7년, 8년 세월이면 10년 안쪽으로 인천이 제2의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느낌 드시지 않나요? 자, 지난주 마이너스 0.79, 그 이전주 마이너스 0.6, 아주 가파릅니다. 계단식 하락이 없습니다. 슬라이드 타고 쭉 미끄러지면서 하락률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0.48. 이때만 해도 대구나 이런 지역과 크게 하락률에서 차이 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2배 가까운 하락률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의 매도 물량도 지금 줄어드는 추세로 있습니다. 전국이 다 줄어드는 추세고요. 대구 매도 물량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대구의 매도 물량이 33,000개예요. 인천은 매도 물량이 26,000개밖에 되지 않아요. 물량적인 부담 부분에서는 대구가 훨씬 더 부담스럽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줄어들고는 있지만 부담스럽다. 인천의 전세 물량을 얼마나 늘어났냐? 15,000건. 연초에는 6,000건으로 시작해서 15,000건이에요. 대구 지역은 6,000건으로 시작해서 11,000건이에요. 인천 얼마라고요? 15,000건. 인천은 15,000건이에요. 전세 부담이나 이런 것들 물량 부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은 가파르게 하락하고 매매 가격도 같이 하락하는 현상 보실 수 있잖아요. 월세 물량 연초에 2,000에서 6,000으로 3배 정도 늘어났고요. 대구는 2,800에서 7,100. 월세 물량 증가했는 양은 좀 비슷해 보입니다. 전체 임대 물량 인천은 21,000개, 대구는 18,000개, 19,000개. 좀 비슷한 모습으로 좀 보여지죠.
분양권 거래량도 굉장히 활발하지만 이게 지금 매물 개수가 작년 초에 2100개에서 근래 들어서 거래도 활발하지만 매물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더라. 왜? 엄청나게 입주하는 아파트들. 그런 것들이 매물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거래량은 대구와 인천이 좀 비슷한 수준, 한 800건대 정도의 거래량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직거래 비율은 20% 정도, 그러니까 조금 많은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하락률만 재빠르게 살펴볼게요. 아파트 이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됩니다. 뭐 송도, 청라 이런 지역들, 아니면 검단 이런 지역들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고점 대비 30, 20, 30, 30 이상, 10%, 32 주류를 이룬다. 방향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속도의 차이가 더 가파르다. 30% 이상, 30% 이상, 거의 7, 8, 4, 32. 이건 40%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네요. 40% 이상 하락하는 것도 제법 보입니다. 거의 40% 가까운 하락. 이건 조금밖에 안 떨어졌네. 신고가도 나왔네. 라고 하지만 이 가격대가 다르잖아요. 네. 검난 신도시 지역 4억대 초반에 가격을 형성하고요. 송도 지역만 나타나면 가격 하락이, 크구나. 거의 30%는 기본적으로 달고 가는 느낌. 심한 곳은 40%. 더 많이 올랐던 곳이 더 많이 떨어지는 현상 목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30, 20, 40이라는 숫자가 대구보다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빈번하게 등장해요. 근데 그만큼 이건 너무 심하게 올랐어요. 자, 그 다음 날 또 최근 일주일간에 지금 거래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심한 곳은 8억 9천까지 가던 것이 4억 5천으로. 이거 반토막이죠. 이거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나는 것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나오는 것도 있더라. 그렇지만 그래도 그 상승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요. 네, 30% 이상 기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40% 가까운 하락도 띄엄띄엄 보이고요. 거의 50% 가까운 하락도 나타나더라. 네, 30%는 거의 기본, 40%. 이렇게 돼야지 이런 것들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0.8% 위력이에요. 대구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야금야금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30에 맞추는데 인천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40에 맞추는 곳이 있더라. 그래도 똑같이 대구 지역의 30% 하락이라면 요런 하락 느낌 30%. 하지만 인천의 하락 느낌은 40% 하락이지만 요런 느낌, 요게 인천 40% 하락 느낌이에요. 사실 절대적인 가격 자체는 인천이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40% 거의 이거 진짜 50% 하락했나요? 거의 한 5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네, 거의 50% 가까운 하락도 띄엄띄엄 보일 정도. 정말 무섭구나. 부동산 하락기라는 것이 이렇게 급격하게 찾아오는구나. 오를 때도 처음엔 야금야금 눈치를 보면서 오르다가 나중에는 급격하게 올랐다가 떨어질 때는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미스키 모멘트 차트 보면은 이렇게 일시적인 반등 구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바로 수직 낙하하는 모습. 요거 인천을 통해서 부동산 하락기는 이렇게도 무서울 수 있구나 라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계십니다. 40% 하락 많구나. 30% 하락은 일반적이구나. 40% 하락이 훨씬 더 빈도가 높아지는구나. 그럼 다른 지역, 대구나 부산 지역은 하락을 멈출 것인가? 부산은 인천을 닮아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이고요. 대구도 지금 30%에서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를 끝내고 좀 휴식을 좀 가지려고 하는 이 찰나에 갑자기 수도권이 무너지면서 대구도 같이 또다시 한번 침체를 다시 한번 더 경험하고 있습니다. 30% 하락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40% 하락도 많더라라는 부분. 네, 30%, 40% 줄을 섰다라는 부분. 대충 이 정도 보시면은 대충 감이 오시죠. 30, 40, 10억을 넘어갔던 것이 6억으로 떨어진다. 이 연거리나 했다고 하면은 이거 정말 감당이 되나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한번 무너질 때 정말 더 와르르 무너지는 곳은 가격이 비싼 곳이 더 와르르 무너지더라. 왜 전세가도 안 받쳐주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 가격이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최고 전세가가 6억까지 갔던 것이 가장 최근의 전세 가격이 2억 8천이에요. 전세 가격이 이것밖에 안 받는데 갭 투자자가 버텨낼 수 있나요? 절대로 못 버텨내거든요. 3억 4억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돈을 돌려줄 수가 없더라. 웬만한 소득자 연봉 5천 6천 돼도 대출 한도가 3, 4억 선에서 웬만하면 다 걸립니다. 30년 한도로 대출을 받더라도 30년 선이면 웬만하면 다 걸리거든요. 그만큼 대출 받을 수 없어요. 이미 연끌을 했다는 의미는 연끌하면서 이미 땡길 수 있는 대출은 다 땡겨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상태일 거예요.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과거에
이 버블이 붕괴되는 시기에 강남 지역 고가의 아파트들 막 40%씩 폭락하고 그런 현상들 나타났던 게 괜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폭락하는 것이 아니더라. 전세가가 받쳐주지를 못하더라. 40% 너무 흔합니다. 30이라는 숫자를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가야 될 정도로 40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대구 지역도 그래서 40% 하락이 그전엔 잘 없었거든요. 근데 인천 지역이 40%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되더라. 근데 향후 10년을 놓고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아까 인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인천은 이제 10년 안쪽으로 인천은 2의 도시가 됩니다. 부산은 3의 도시가 되겠죠. 그럼 대구는 4의 도시에 그냥 머무를 거예요. 이 정도로 인구는 점점 더 많이 빠져나가는 시점에서 향후에 어디를 두고 투자를 할 것인가 놓고 봤을 때, 야, 그래도 저렇게 40%, 50%까지 떨어진다면, 추후에 다시 인구는 늘어나고 부동산이 다시 상승의 사이클을 타게 된다면, 다시금 한번 인천이 주목받지 않을까? 그건 수도권 용모가에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 지방은 조금 더 좀 안 됐긴 합니다. 자, 거래량은 근래 그 대구 수준의 거래량 800건 이런 시절이 없었거든요. 과거 좀 한창 상승기 올라가기 전에도 이 정도 거래량은 없었는데 아마 인천 지역도 통계 작성 이후로 아주 작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3억 미만 거래 비율은 굉장히 줄었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물건은 손대는 사람들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그 비율은 10% 정도. 10건 중에 한 건은 6억 이상의 아파트를 매매하고 있구나. 분양권 거래량 근래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제 해제 효과 되고 나면 분양권 거래량이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직거래 비율도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야, 굉장합니다. 이거 하루치의 거래량이 요거거든요. 일주일치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날은 하루치 분양권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보다 더 많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은 고점 대비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좀 많이 빠지는 느낌. 아니 많이 못 올라보지도 못하고 워낙 입주가 많은 곳들 검단 요런 이름 붙은 곳들 보시면요. 많이 올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두춤두춤 하는구나. 4억 초반대. 근데 검단 지역도 초창기에는 아마 미분양 물량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지하철이 뭐 개통되고 뭐 이런 이야기, 뭐 전철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갑자기 확 뚫렸죠. 지하철 때문에는 아니요. 그건가요? KTX 아니고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네, 그 뭐 신교통편 관련해서 그런 호재를 등에 업고 올랐던 지역들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한창 때 7억까지 갔던 것이 4억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분양권 거래는 이루어지지만 가격은 그렇게 높게 평가받지 못한다. 제가 다 캡처도 못했어요. 1일 평균 1일 거래량이 22건. 이런 날은 보면은 어떤 날은 하루 거래량이 35건이에요. 35건. 이 날은 아파트 거래량보다 분양권 거래가 더 많았어요. 야, 그래도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라서 뭔가 좀 다릅니다. 이 39건의 거래량을 보인 날도 있습니다. 하루치 거래량이에요, 분양권. 대구 지역 하루 아파트 거래량도 39건 안 나오거든요. 자, 전세 거래량은 그래도 인구가 늘어나고 세대수는 늘어났지만 전세에 발묶이는 사람들 많죠. 아까 엄청나게 비쌌던 고가의 전세 그런 것들 가격 뚝뚝 떨어지는 거 보실 거예요. 여기 보면 송도, 네, 아파트 가격 급격하게 먼저 떨어진 지역이 전세 가격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 고점 대비 50% 정도 모습. 그 외에도 나머지도 아직까지 864, 한 70% 이상 고점 대비 이렇게 형성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 뒤늦게 전세 가격이 떨어지더라. 이 가상의 선을 따라서 이 거래 공백이 주어지는 동안 아파트 가격이 마치 안 떨어진 것처럼 여기 마치 머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근 아파트 가격은 제가 지금 별표 치는 곳까지 왔어요. 하지만 전세 가격은 별표 구간처럼 이렇게 별표 다시 여기에 형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거래 공백이 심함으로 해서 요 지역에 되더라. 여기 높은 지점 있죠.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만나는 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도 전세가 대비 50% 정도 거래도 제법 나타납니다. 많이 떨어진 곳은 벌써부터 고점 대비 절반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들이 제법 보입니다. 이 현상은 좀 더 심화되겠죠. 왜? 아직까지 입주 물량이 한정없이 많기 때문에 인천이 매매 전세가 하락도 전세가 오를 때도 너무 가파르게 올랐지만 빠질 때도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체 보증금 샵을 보시더라도 9,800억 수준에서 6,700억 수준까지 3분의 2 정도 규모가 줄어들죠. 이제 전세 시장이 화랑을 보여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랑은 아니더라. 그래도 인구가 늘어나니까 예년 평균에 비해서 확실히 전세 보증금 규모도 커졌고 시장 규모나 거래량도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건 뭐다? 평균 전세 가격. 요건 금리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압도해버리네요.
네, 금리 가파르게 올라서 2억 8천 수준이던 것이 2억 4천 수준까지. 여기 이제 크로스 나타났습니다. 2020년의 전세 가격보다 더 싼 시절을 이제 지금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더 지나면 2019년의 전세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금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거래량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타 광역시 대비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 네, 3억 미만 전세를 사는 사람은 4명 중에 1명은 전세를 살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금리가 아주 낮았을 때는 2명 중에 1명 정도가 3억 미만의 전세에 살았다면 지금 4명 중에 1명 정도가 3억 미만의 전세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명 중에 3명이 3억 미만의 전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4억 이상 전세를 산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대구 지역은 10% 유지하거든요. 부산도 한 8%, 9% 돼요. 그 지역보다 더 낮더라. 인천 지역. 아파트 가격도 더 높고 평균 전세 가격도 더 높았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해서 빠지더라. 월세 거래량도 인구가 많은 도시답게 굉장히 예년을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월세 거래량 보였지만 하지만 이 추세 자체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구나.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세대수는 늘어나지만 임대 거래량 자체는 늘어나지 못하더라. 왜? 갱신만 해도 이거 임대 거래량으로 잡혀요. 실제 이동하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까지 확인하시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